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의 사회주의와 하버드 경제학과와 블룸버그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금년 3월 1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유연이다. 그 이유가 사회주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사유재선 불인정, 주요재산 국유와 일당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사회주의의 요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어떤 산업을 우리가 국유를 했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원내만 해도 6개 정당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 요건에 속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문은 헌법 119조 1항에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항에는 경제력 지배의 남용 방지 등 경제민주화 규정도 있기 때문에 1항을 강조하면서 충분치 않으니까 유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 법률가 아니냐, 2항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되받아쳤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에 한국당이 완패를 한 것으로 유튜브 동영상 등이 돼 있고,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은 아예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넘사벽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만 보면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낙연 총리가 명쾌하게 되받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금년 5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면서 이렇게 토크쇼 쪽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률은 더 확실히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를 사회주의 좌파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경제학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다. 이번 정부가 하는 것은 돈 많이 번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해보자는 취지다. 이거는 신케인주의 정책인데, 경제학 개론 시험에서 이걸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쓰면 F학점이다. 어느 당의 경제학 실력은 정확히 F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즉, 이낙연 총리하고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때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경제였던 한국의 동물적인 영혼, 동물적인 감각을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의 집권 기간 동안에 소비자의 심리는 10년상 최저로 내려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삼성전자, 롯데그룹 등 같은 재벌을 따라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마저도 한국을 외면하고 동남아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유시민이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 F학점이라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블룸버그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사회주의라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맞는 걸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그 사회주의 정책으로 망하고 가고 있는가의 몇 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금년 들어서 7월까지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한국이 5.4%나 줄어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가장 취약해졌다는 것을 환율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의 베트남하고 한국의 주가 지수의 변화를 보시면 베트남은 2016년부터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서부터 지금 한국 주식은 계속 폭락을 하고 이 보도 이후에도 금주에도 계속 한국의 주가 지수는 약세 또는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많아서 외환 위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래프는 중국과 한국이 지금 경상수지가 GDP 대비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보면 최고치는 지금 2016년 6월 30일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GDP의 7.5%가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 3월 말로 4.5%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거의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4월 달은 아예 적자로 전환을 했었고 5월 달에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저 빨간 선이 수출, 상품 수출에 의한 경상수지인데 그것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가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실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보다 더 앞서서 2018년 8월 4일 하버드 칼리지 이코노믹스 리뷰라고 하는 데서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리안 타이거, 소셜리스트 에디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옛날에 4마리 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한국 호랑이가 이번에는 사회주의적인 버전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중간에도 Should Moon Socialist Experiment Goes Well, 만약에 문재인의 사회적인 주의적인 실험이 잘 된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써야 잘 살다 그러는데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번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될 거냐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안 됐죠. 이 실험은 무모한 실험이라는 게 당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이낙연하고 유시민은 사회주의 아니라 그러는데 왜 블룸버그하고 하버드 경제학과에서는 소셜리스트 익스페리멘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낙연과 유시민의 사회주의 정의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의 정의입니다. 일당 독재고 생산수단이 다 사회가 가져가고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런 거하고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소련을 붕괴 후에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제정신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 국가만이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 유시민이나 이낙연이 얘기하는 것처럼 3가지 기준을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절대적인 구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원의 소유가 개인이 많이 하냐 자국가가 하냐, 그 다음에 기본 신념이 경쟁이 사회를 좋게 하느냐 상생이 더 중요하냐, 부의 획득이 자신을 위해서 부의 획득하는 게 중요하냐 사회가 균등하게 부를 가져가는 게 좋으냐, 시장이 자유를 통해서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작은 사람들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냐, 정부 통제가 민간인들이 명백히 위법할 때만 통제를 하냐 아니면 정부가 이것저것 수시로 통제하느냐, 동기부여를 성과 중심으로 잘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게 하느냐 아니면 동기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벌어든 거를 다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상대적인 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원의 소유는 국유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가 산업 현장의 경쟁을 더 중요시합니까? 구성원 간의 상생을 더 중요시합니까? 당연히 매일 얘기하는 게 상생이죠. 대기업이 중소기업 거 안 써줬다, 급여 덜 줬다, 양극화 많이 됐다. 부의 획득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걸 뺏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느냐?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게 유시민이 얘기했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사회주의적인 경제 쪽이죠.
자, 시장의 자유를 내버려 둡니까?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택시들 보호하려고 그러고 골목시장 상권 보호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죠. 자영업자 보호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부가 위법할 때만 합니까? 수시로 시장에 개입을 합니까? 대출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누가 결정하고 지금 정부가 다 결정하고 있는 거죠. 제로페이라고 해서 정부가 만들고 분양가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고 이게 정부가 통제가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돈과 잘 버는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이거를 양극화는 잘못된 거라고 해서 죄악시하고 악마화합니까? 이걸 보면 이번 정부가 자본주의적인 원칙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원칙으로 기울었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극단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모든 나라가 중간에 혼합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기우냐는 거지 딱 부러지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시장이 결정하고 경쟁이 좋은 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는 인센티브를 준 거고 그 결과에 성과에 의해서 부가 배분된다고 믿는 게 자본주의인 반면에 사회주의는 평등이 더 좋은 거고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인재가 도망가게 되고 동기부여를 부족하게 한다. 한국에서 지금 기업들하고 인재들이 왜 베트남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양극화 얘기 타령하고 불평등 타령하는 거는 평등지향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사이에 사회주의에서도 민간 회사들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산업을 국유화했어야 또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져가야만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던 거는 이낙연 총리의 주장은 사회주의 경제가 뭔지 모르는 사회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자유방임주의 사이에 규제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도 지금은 완벽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나라 없죠. 아마 북한하고 북한도 장마당이 있고 그래서 완벽한 공산주의 못하고 있고 배급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저기를 포기된 거고요.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정도고 그런데 대부분의 또 자유방임주의적인 시장경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정부 통제고 밑으로 가면 경제적 자유도가 늘어나는 건데 그 중간에 어디 있는데 지금 정부가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유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거지 어디가 딱 끊어서 뭐 세 가지 만족하고 그것도 엔드 조건으로 만족하거나 오화 조건으로 만족하면 사회주의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대요. 사회주의는 숱하게 많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 커뮤니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리스 로마 때 얘기했던 완전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또는 뭐 초기에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유토피안 사회주의이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셜 데모크래트라서 삼인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소위 북구 유럽입니다. 이 다 삼인당들이 지배를 하죠. 이 여기는 뭐냐면 시장의 기능에다가 복지를 되게 강조하고 그리고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게 북구 유럽이 대표적인 삼인주의 국가인데 이것도 크게 보면 소셜리즘에 들어가고요. 이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개입이 많고 그런데 이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쪽이 사실은 문정부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또는 민간한테 강요된 의사결정을 많이 시키면 그게 사회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52시간 이상 기업의 사정 상관없이 다 하지 마라. 임금 시급 10,000원 가까이 이상은 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강요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격차 양극화를 악마화하고 그것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온 거고요. 강제된 규제들 52시간 최저임금, 정규직화, 블라인드 채용, 카푸 불법화, 택시 월급제외, 산학금제 폐지 이런 것들이 다 강요된 규제죠. 정부 통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출 조건, 상한가, 카드 수수료, 강제인하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거의 불법적인 통제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권을 억압하는 거에서 사립유치원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고 그러고 공시지가 및 종부세를 올려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으려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들도 다 그런 재산권의 억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경제자유도가 집권하던 초에 23위에서 지금 2년 만에 29위로 떨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적 자유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장은 이 사회주의 국가와 아주 시대에 떨어진 냉전 시대 때 정의를 가지고 사회적 국가의 정의를 가지고 사회주의적 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그 혼동한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포스트 케인지안하고 뉴 케인지안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포스트 케인지안이지 뉴 케인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뉴 케인지안 정책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심한 거죠. 이런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게 원내대표 질의 또는 국무총리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언론에서 검증도 안 되고 반론도 안 되는 이 지적 수준이 아주 제로인 국회라는 모습도 정말 한심하고요. 국무총리가 이렇게 페이크성 뉴스를 해도 반론도 못 펴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순발력이랄까 지적 수준도 똑같이 한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블룸버그도 얘기하고 하버드 경제학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경제학 점수 F다라고 얘기하는 유시민의 경제학 점수야말로 F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명하지 않냐. 그래서 궤변, 선동적인 것들이 국회라고 하는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의 모습이 이 사회주의 논쟁을 통해서도 너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